딴 투자자들이 그 네. 뻘짓을 하고 저희는 뻘짓을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15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투자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진짜 여러분 그,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이 감정 매매. 아니 코로나도 당연히 바이러스가 5월에 와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1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옷 노도 막히죠. 예 그죠. 네. 역시 외국에 계시니까 저 제가 몇 년 그렇게 해봤는데 네. 그 제가 아웃시키는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핫한 분이신데 우리 또 귀하신 분 모셨는데 성함이 강황국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저자분이신데 요 책 하면 된다 퀀트 투자. 네, 하면 된다 콘트 투자. 예. 저 하면 됩니다. 정말 됩니다로 여기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셨는데 네, 진짜 됩니다. 진짜 됩니까? 네, 오늘 그 그럼요. 진짜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또 귀한 분 모셨는데 네. 어떤 책인지 소개만 좀 잠깐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면 된다 콘트 투자요. 네네. 그 제목을 보셔서 알 수 있지만 네. 콘트 투자에 대한 책이고요. 네네. 그 콘트 투자라는 거는 그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규칙이 그 계량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아서 이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거는 규칙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퍼가 낮은 기업들을 골라 사가지고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다른 저퍼 주식으로 교체하라. 뭐 이런 거는 콘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봤고 제가 네. 얕은 지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표들 팩터라고 하나요? 나와가지고 사실 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모시고 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퀀트 투자가 뭔지, 퀀트가 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네. 제가 퀀트라는 걸 보다가 궁금한 점이 네. 그러면 퀀트 투자는 정말 이제 기계적으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특정 지표에 뭐 예를 들어서 도달하면 네. 걔는 사고, 특정 지표에 도달하면 걔는 팔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퀀트 투자인지. 네, 한 98%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나머지 2%는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산업에 그러니까 제가 20개 종목을 사야 되는데 한 산업에서 15개가 나왔다. 그 정도면은 한 예를 들면 5개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뭐 21위부터 30위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직접 사다가 보면은 유동성이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종목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한 98%는 그냥 규칙을 따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이제 퀀트 투자라는 용어는 굉장한 알고리즘으로 네. 기계가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고 네네네. 굉장한 예. 박사님들이 하는 거라고 수학자들이나 네네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콘트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퀀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거래하는 그 뭐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 그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매우 쉽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자산 배분에 대한 책을 또 하나 냅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또 교면 홍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단위로 거래하는 그런 퀀트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리즘을 짜서 그 컴퓨터가 직접 그 사고 파는 그 자동 매매까지 다 하는 그런 전략들이고요. 그거는 사실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네. 이제 또 듣기로는 퀀트 같은 게 펀드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네. 그런 예. 것들도 그러면 뭐 그 펀드에 특정한 이제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걸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가입자들이 가입해서 이렇게 네. 하는 그런 펀드들이고. 그렇죠. 그런 펀드들도 네. 아예 그 전략을 공개한 펀드들도 있고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그 올웨더란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그것만 시행하는 펀드들이 있고 또 어떤 펀드들은 자기네들이 전략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전략은 블랙박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제 그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그 사람들의 실적이나 그 CEO 얼굴 보고 돈을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저 블랙박스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저는 근데 전략을 다 공개했습니다. 저 저기. 이거는 네. 진짜 예. 하면 된다 퀀트 투자 할 수 있다 뭐 정말 됩니다 돼 있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퀀트라는 게 나온 지가 꽤 된 걸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사실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 싸움이잖아요. 수요와 네, 공급의 그렇죠. 문제인데 예. 퀀트처럼 특정한 어떻게 보면 공식이나 네. 그 팩터 그런 어떤 지표들이 네. 정말 시장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책을 보면서 이 과거를 돌아보면 그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이길 수 있는지. 네. 사실 저 전략들이 계속 이기는 이유가 네. 바로 그 투자 심리 때문입니다. 소위 딴 투자자들이 그 네. 뻘짓을 하고 저희는 저 규칙들을 통해서 뻘짓을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하는 그 뻘짓은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똑같은 전략을 써서 그들의 실수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퀀트 투자에 사용되는 지표들이 어떻게 네. 보면 그 뻘짓 하는 사람들의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이제 그 활용하는 거죠. 그 트리거들을 이 사람들이 이런 지표가 나오면은 파구나 사구나 요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과거에 한번 백데이터를 돌려보고 네. 오케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 심리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퍼 주식을 사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한번 데이터로 그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저퍼 주식을 샀으면 수익이 높았는가. 근데 오케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이미 우리는 그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게 맞다는 것도 증명했으니까 미래에서도 계속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퀀트를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어요? 지금 15년 했죠. 15년. 퀀트 네. 투자만? 네네네. 예. 저는 비코트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떠고 이런 개별 주식 분석은 거의 안 하시겠네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안 합니다. 네. 예.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다라는 걸 알기는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또 반영이 되었나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좋은데 미래에 좋겠나 그거는 사실 분석하기 전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퀀트 네. 투자를 해서 승률이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책도 나왔겠지. 뭐 책에도 나왔고 뭐 한 뭐 15년 동안 복리 15%그 정도 번 것 같습니다. 복리 네. 15%요? 네, 근데 제 변명을 하면은 네. 제가 지금 여기 있었던 전략들을 알았으면은 네.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 네, 라고 이렇게 제가 변명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걸 지금보다 훨씬 덜 잘했으니까요. 퀀트 투자가 저도 직장인이긴 한데 예. 직장인에게 이제 적절한 투자 방법이다. 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교보문고 가보면은 투자 책들이 엄청나게 오,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정말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의 얘기를 다룬 책들도 있고, 네, 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읽고 정말 훌륭한 내용이야 끄떡끄떡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구체적인 종목을 고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피터 린치 같은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기 나온 전략을 그대로 따르면은 종목 뽑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타임 세이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직장인들이 예를 네. 들어서 개별 종목 이렇게 몇 개 사놨는데 네. 틈날 때마다 이제 이거 MTS 열어가지고 네. 오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오도 많겠죠. 예, 네. 그렇죠. 네. 역시 외국에 계시니까 저희는 어쨌든 직장인들은 이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네. 또 포트폴리오를 한두 달 한 번 정도 들여다 보거든요. 제 MTS랑 저 이제 계좌 이체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딴 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그때만 좀 봅니다. 잘 되고 있나 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여기 보면은 복리 20%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 20개 종목이 다 사이좋게 20%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꽝이 종목들도 있고요. 이제 마이너스 30% 40% 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몇백 프로 튀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야지 저 복리 20%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저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놨다가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8일후에 팔아버리고 그쵸. 근데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네. 한마디로 이제 그냥 미정이 퀀트 펀드를 내가 네네네. 구입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거를 굴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거기서 말하는 어떤 이제 툴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나 주식 그런 장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지표들은 아닌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네. 그분들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데이터 가이드라는 소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재무제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쓰기 편하게 DB화한 거죠. 그럼 퀀트킹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는 분이 네. 그걸 다 집어넣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네. 백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GPA가 높고 PBR가 낮은 뭐 종목들을 찾아라 하면 얘가 40초 돌아가가지고 그 종목들을 뱉어놓고 최근 14년 동안에 그렇게 투자했으면은 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그런 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네. 그 퀀트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점도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복리의 마법을 네, 예. 이게 부릴 수 있는 게 또 퀀트라고 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거는 모든 투자나 다 뭐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사실 복리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린 다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 그 복리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 복리 15% 정도만 해도 뭐 5년에 그 원금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5년에 2배, 그럼 10년에 4배가 되는 거고
가지고 15년에는 8배, 뭐 20년에는 한 그 16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복리와 시간이 붙으면은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하면 네.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내가 물려가지고 소위 말로 네, 네. 물려가지고 막 예. 2, 3년 조모하다가 네. 뭐 이제 또 우연찮게 본전되면 네. 그동안 맘상한 게 있으니까 맞아요. 팔고 뭐 이렇게 된단 네. 말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네. 3년 동안은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콘트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사실. 사실 뭐 비슷하게 콘트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3개월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갖다 버리고 하면은 뭐 똑같죠. 그 종목인지 콘트인지. 네, 물론. 네. 그러면 네. 콘트의 여러 전략들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네, 예. 뭐 개 중에 잘 안 된 전략도 있으셨죠? 특정 시간에 안 되는 전략들은 늘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전략들 중에서 뭐 20년 동안 계속 그 매월 매년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시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사실 이제 우리 작가님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신의 직장, 네, 예. 신의 직장에 불린 이유가 뭐 연봉을 많이 준다? 거기가 그 네. 호트라 말씀하신 네, 거죠. 맞아요. 예, 거기는 그 연봉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저희가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치면은 한 절반은 해외에서 저희가 좋다, 있어요. 부럽다. 예, 그 해외에서 있으면은 거기 해외 나갈 때 또 이제 추가 수당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집도 줘요 거기서. 그게 붙어 있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주고 그리고 뭐 자녀가 있으면 거기서 국제학교 보내서 애들 영어 교육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거는 이제 회사가 다 지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네. 이제 완벽한 직장. 그러면 혹시 네. 해외 근데 완벽한 직장 없어요. 완벽한 직장. 돈 많이 주면 완벽하지 뭐. 네네. 근데 거기 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 혹시 네. 우리 작가님도 주재원으로 나가 계셨죠? 네, 2번 갔다 왔습니다. 어디 네. 어디 가셨는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2번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희한하게 그 제가 가가지고 그 똑같은 집에 살았어요 또. 네. 처음 4년 동안 갔다가 집주인한테 안녕 다시 못 볼 것 같아 했는데 다시 2년 후에 와가지고 나 또 왔어 하니까 그래 들어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유튜브나 이제 작가님 유튜브를 미리 봤는데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유튜브를? 네네. 2018년 말에 시작을 했죠. 그럼 사실 네. 그 전에 콘트는 이미 하고 계셨던 거죠? 콘트는 제가 2006년부터 했고요. 이 하면 된다 콘트 투자 전에 할 수 있다 콘트 투자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공격형 전략이 있고 이제 방어형 전략이 있는데 지금 하면 된다 콘트 투자는 공격형 전략이고요. 그 방어형 전략이 바로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네. 여기 깨알 같은 홍보. 당연하죠. 네. 그런 신의 직장을 네. 과감히 나오셨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사실 이제 저희가 직장을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예. 다른 직장에 가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뭔가 뭐 로또가 된다든지 나한테 이만큼 수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은 이제 그만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예.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텐데 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적 자유의 규모 네. 이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되실까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은 네. 연지출이 20에서 30배 정도 벌면 됩니다. 대충. 네. 나의 연지출에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돈이라는 거는 내가 네. 얼마나 쓰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돈이 덜 필요한 거고, 월 1000 이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만큼의 10배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이미 갖추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퀀트 투자를 했던 게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던 거고. 퀀트 투자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물론 그 전에는 그 저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아무리 제가 수익률이 높아도 돈이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 특히 초창기에는 지출을 거의 안 하고 살았죠. 그냥. 네. 실제로 이제 저같이 저는 사실 퀀트가 어떤 건지는 알았지만 아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퀀트 투자를 시작을 해보고 싶은 혹은 시작을 하고 싶다 예. 해야만 한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대부분 직장인이시겠죠.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우리가 퀀트 투자를 할 때 네. 책에도 잠깐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네. 일단 우리 두뇌가 매우 불안전하다는 거를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모든 비극이 우리의 자존심, 우리는 잘났고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자체, 특히 우리 두뇌는 진화하면서 투자에 모든 걸 말아먹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말을 먹도록 설계가 돼 있을까요? 물론 저도 뭐 인간 진화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예. 근데 결과는 저는 압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네네. 그런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퀀트라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 근자감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생존하는 데는요. 근데 그거를 그 지금 투자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를 너무 과잉으로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몰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 3개 종목을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4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자들이 좀 1,0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60%는 그 한두 3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심리적 편향이 투자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매우 안 좋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퀀트라는 예. 게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1월에 넣어가지고 네. 나는 6월에 무조건 빼겠다. 네, 예, 예.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네, 예. 그럼 1월에 20종목을 샀는데 네. 6월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중에 뭐 15개는 뭐 5% 10%뭐 이렇게 벌었어요. 네, 네. 근데 한 개가 막 40% 이렇게 벌었어. 근데 그놈이 400% 나옵니다, 가끔. 네. 근데 계속 갈 것 같아. 예. 근데 나는 6월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내 규칙 그 예, 예, 펀트 예. 규칙상으로. 그러면 네네네. 과감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 보지 않고 다 싹 정리하고 이제 교체를 합니다. 네. 아. 근데 물론 그 종목이 살아남을 수도 있죠. 네. 거기. 네, 예. 아 그래도 일단은 정리를 한다. 네, 그렇죠. 네. 아. 그거 자체도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그 전제는 그럼 우리가 그 전략을 끊임없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늘 그 전략을 유지하지 않고 또 깨부시려고 하는 또 유혹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극복해야죠. 그럼 네. 사실 이제 직장인들 제가 만약에 퀀트를 한다고 치면 네. 좋아 1월에 내가 20종목을 담았어. 네네네. 그 6월에 열어야지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매일매일 들어가서 아마 MT 그렇죠. 1월 10일, 1월 12일, 1월 13일. 네. 매일매일 보면서 네,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20마리의 말이 달리는데 네, 어떤 그죠, 놈은 그죠. 뒤로 가고 어떤 놈은 앞으로 가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네네. 아, 뒤로 간 놈 팔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네네네네. 그걸 예.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말들 안 보면 돼요, 그냥. 네. 왜냐면은 저도 주식을 봐가지고 얘가 오른다고 치면은 저도 맨날 봤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본다고 그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본다고 내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안 보고 있는 대로 잘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런 퀀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이유도 약간 그런 거를 내가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투자 심리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 나오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논문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사 논문을 무조건 써야지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이런 데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경영학 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뭐 이런 논문 몇 개 좀 읽어봐 하더라고요.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무슨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 리밸런싱을 계속하고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교수들이 되게 숭고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박사님들께서. 박사님들이랑 노벨상 받으신 분들께서 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번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하고. 그래서 일단 빨리 논문 써가지고 졸업은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 그럼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 그게 꽤 잘 먹혔죠. 그래서 뭐 돈도 벌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돈도 벌니까 더 신나고 이제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한 2015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투자한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또 드는 의문이 있는데 네. 이 콘트라는 게 보면 사실 저희 한국장만 놓고 보면 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졌다가 쭉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장도 있을 테고 네네.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도 네, 맞아요. 있을 테고 네. 이렇게 뭐 쭉 안 좋아지는 장도 있을 테고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콘트인가요? 물론 퀀트 전략도 대하락장은 특히 여기 나온 전략들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대하락장 후에는 지금까지는 늘 대상승장이 또 왔죠. 네. 뭐 매일매일 열어보지 않고 빨리 달리는 놈 늦게 달리는 놈 채찍질하지 않고 그냥 두겠다. 예.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 종목들을 찾아내야겠죠. 그러면. 예. 그거를 사실 이제 저기 나오는 전략들에 대한 종목을 제가 직접 막 2,000개 종목을 뒤지면서 찾기는 좀 매우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뉴지스탁에서 젠포트라는 툴이 있고 그리고 퀀트킹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퀀트킹이라는 툴을 쓰고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둘 다 유료입니다. 예.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것 같고요. 예. 네. 그게 지금 연 17만 5천 원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아, 예. 정확하시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연 17만 네네. 얼마입니다. 아, 네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에도 소개를 해놓고 해서 이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퀀트킹이요. 예. 네. 예. 굉장히 어려워 보이던데 그냥 주식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다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마 그 회계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면은 네. 거기 좀 생소한 팩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이제 내가 아는 몇 개 팩터만 가지고 해도 꽤 괜찮은 그 수익과 성과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되게 심플한 거는 진짜 퍼 PBR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두 개만 합쳐도 벌써 꽤 괜찮은 저력이 나옵니다.